한국 사람들이 9조 8천억 원을 쏟아부은 미국 주식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평균 수익률 47%, 보유 순위는 테슬라, 엔비디아에 이은 3위입니다. 2026년 5월 4일 미국 마이애미 한 무대 위에서 CEO가 자신만만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SK하이닉스 같은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들만 이뤄낼 수 있는 성과다. 사상 최고의 실적을 이룬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분기 매출은 85%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4배 폭증했습니다. 누가 봐도 자랑할 만한 성적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랑하던 그 시간,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7% 폭락했습니다. 언론의 한 줄 평은 이거였습니다. 주가가 너무 비쌌다. 하지만 데이터가 가리키는 진실은 달랐습니다. 오늘의 전시품은 팔란티어입니다. 사상 최고의 실적과 사상 최악의 신호가 같은 날 발표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데이터로 균열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4일) 마이애미 팔란티어 어닝콜 무대 위에는 CEO 알렉스 카프가 서 있었습니다. 알렉스 카프, 이 사람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알렉스 카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실리콘밸리의 CEO가 아닙니다. 엔지니어 출신도 경영 컨설턴트 출신도 아닙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공격성과 정치적 정체성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 철학 박사입니다. 팔란티어를 창업할 때 창업자 피터 틸이 직접 데려와 CEO 자리에 앉힌 사람입니다.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은 기술자가 아니라 윤리와 권력을 고민하는 철학자가 이끌어야 한다는 피터 틸의 판단이 반영된 선임이었습니다. 그 철학자 CEO가 그날 무대 위에서 자신만만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도 그럴만했습니다. 그가 든 성적표가 굉장했거든요. 분기 매출 16억 3,300만 달러, 1년 전보다 85%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이 기업이 2020년 상장한 이래 분기 매출 증가율이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미국 내 매출은 2배 이상으로 커졌고 한 분기 동안 1,000만 달러를 넘는 대형 계약만 47건을 따냈습니다. 회사는 이 기세를 1년 내내 이어가겠다며 올해 전체 매출 전망치를 71% 성장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주가가 오를 만한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 7% 빠졌고 다음날 정규장에서도 6.93%가 추가 하락했습니다. 5개월째 빠지던 주가가 사상 최고 실적 발표일에 한 번 더 무너진 것입니다. 연초 대비 26%, 작년 고점 대비 34%가 증발한 상태입니다. 한국 주주 46,000명이 그날 밤 차트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짐작이 가실 겁니다. 결국 풀어야 할 문제는 하나입니다. 5개월째 빠지던 주가가 왜 굳이 사상 최고 실적 발표일에 또 한 번 무너졌는지, 이 미스터리를 가장 먼저 짚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한 남자가 자신의 SNS에 도발적인 문장을 올렸습니다. 나는 지금 팔란티어를 겨누고 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마이클 버리,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해 막대한 수익을 낸 그 인물입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별명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직접 붙여준 카산드라라는 별명입니다. 카산드라는 그리스 신화에서 트로이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은 비운의 예언자입니다. 2008년 그가 부동산 거품의 붕괴를 외쳤을 때 월가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한 그 사건을 워런 버핏이 짧게 한 단어로 압축한 별명입니다. 그 카산드라가 작년 11월 팔란티어의 멸망을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그의 첫 베팅 규모를 9억 1200만 달러 규모의 풋 옵션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이 상황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100배 부풀려진 보도였습니다. 며칠 뒤 마이클 버리는 본인 SNS를 통해 직접 정정에 나섰습니다. 풋옵션 5만 개를 한 개당 1.84달러에 샀다. 실제로 내가 쓴 돈은 920만 달러이다. 언론이 9억 1200만 달러라고 보도한 건 명목상 걸린 주식수까지 다 합친 숫자다. 100배에 부풀려진 보도다. 그렇다면 920만 달러를 들여 그가 노린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행사 가격 50달러, 만기 2027년 1월의 풋 옵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팔란티어 주가가 2027년 1월까지 50달러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에 베팅을 했다는 말입니다. 현재 주가가 135달러니까 70% 이상 더 빠져야 한다는 뜻이 되는 건데요. 시장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베팅이라고 봤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6년 4월 8일 그가 SNS에 두 번째 폭로글을 올렸습니다. 엔트로픽이 팔란티어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다. 그가 들고 온 증거는 직감이 아닌 실물 데이터였습니다. 미국의 램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어디에 돈을 쓰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결제 분석 기업입니다. 즉 미국 기업들의 지갑이 어디로 열리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 램프의 원장을 본 버리의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기업들의 돈은 이미 팔란티어가 아닌 엔트로픽으로 흐르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새로 쓰는 예산의 73%가 팔란티어가 아닌 엔트로픽으로 간다. 엔트로픽을 결제하는 기업 비중은 1년 만에 4%에서 25%로 늘었습니다. 1년 만에 6배 가까이 폭증한 것입니다. 규모로 비교해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팔란티어는 매출 50억 달러를 만드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반면에 엔트로픽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두 번째 폭로가 있던 그날 팔란티어 주가는 8% 폭락했습니다. 버리의 도발에 알렉스 카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폭로가 시장을 흔들자 알렉스 카프는 직접 CNBC 생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미쳤다. 말 그대로 미쳤다. 철학 박사 출신 CEO가 월가의 헤지펀드 매니저를 향해 직접 칼을 뽑은 것입니다. 팔란티어 특유의 기업 문화, 우리는 싸움을 피하지 않는다는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카프가 카메라 앞에서 버리를 비판하던 그 시간, 정작 회사 안에서는 정부 명령으로 핵심 인공지능 모델이 강제 분리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태를 이해하려면 팔란티어의 시스템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팔란티어에는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라는 핵심 군사 인공지능 플랫폼이 있습니다. 미군 작전 지휘관들이 전장을 분석하고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정보를 분석하는 두뇌 역할의 모델이 따로 있었는데 바로 엔트로픽의 클로드였습니다. 쉽게 비유를 들자면 팔란티어는 자동차 차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고담, 파운드리, AIP라는 세 종류의 차체를 만들어 각각 정부용, 기업용, 인공지능 통합용으로 공급했습니다. 차체 자체는 매우 정교했습니다. 미 해군이 함정 정비에 160시간 걸리던 작업을 10분 만에 끝낸 사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체 안에 들어가는 엔진,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답을 만들어내는 핵심 인공지능 모델은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팔란티어는 2024년 말부터 엔트로픽의 클로드 엔진을 빌려와 자기 차체에 얹어 정부에 납품해왔습니다. 그러던 2026년 초 엔트로픽과 미 국방부 사이에 균열이 발생합니다. 미 국방부는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 인간의 최종 승인 없이도 표적을 선택하고 타격할 수 있는 자율살상 무기. 둘, 미국 시민에 대한 대량 감시. 엔트로픽은 안전하고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표방하며 창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협상은 결렬됐고 2026년 2월 27일 트럼프 행정부는 엔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동안 중국 화웨이나 ZTE 같은 기업에나 붙던 딱지가 미국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붙은 첫 사례였습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 팔란티어는 메이븐 시스템에서 엔트로픽의 클로드를 2026년 9월까지 강제로 분리해야 합니다. 차체는 그대로인데 핵심 엔진을 5개월 안에 떼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엔진을 다시 끼워 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기까지 최대 18개월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팔란티어 미국 매출의 60%가 정부 매출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정부 시장에서 자체 핵심 엔진이 없다는 구조적 공백이 처음으로 외부에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팔란티어가 외부에 알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팔란티어가 모르는 곳에서 훨씬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4일 카프가 마이애미 무대에서 사상 최고의 성적표를 자랑하던 그 시간 월스트리트 저널의 화면 위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엔트로픽, 골드만삭스 블랙스톤과 15억 달러 합작법인 출범. 같은 날 같은 시각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것입니다. 한쪽 무대에서는 팔란티어 CEO가 실적을 자랑하고 있었고 한쪽 화면에서는 그 기업의 미래를 사냥하는 자본동맹이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합작법인의 총자본 규모는 15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조 원입니다. 출자 구조를 보면 엔트로픽, 블랙스톤, 헬만 앤 프리드먼이 각각 3억 달러씩, 골드만삭스가 1억 5천만 달러, 추가로 아폴로 글로벌, 제너럴 애틀랜틱, 레오나드 그린,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 세쿼이아 캐피털이 참여했습니다. 이 합작법인이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가 균열의 핵심입니다. 미국 경제지 포춘과 CNBC는 이 합작법인의 사업 모델을 똑같은 표현으로 묘사했습니다. 팔란티어의 전방 배치 모델을 그대로 차용한다. 전방 배치 모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은
제품을 만들어서 영업사원이 판매하러 다닙니다. 팔란티어는 다르게 일했습니다. 엔지니어를 고객의 기업 안으로 직접 보냈습니다. 고객 기업 내부에 엔지니어를 상주시키면서 그 기업의 데이터를 직접 보고 그 자리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줬습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씩 머무는 방식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한번 들어가면 절대 뽑히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함정 정비에 쓰던 160시간을 10분으로 줄인 시스템이 바로 이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지난 20년간 팔란티어의 무기였습니다. 한 명 한 명, 한 곳 한 곳 발로 뛰며 뚫어온 길입니다. 그런데 이 세 합작법인이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엔트로픽의 엔지니어들을 기업 안에 직접 파견해 그 기업의 업무에 클로드라는 모델을 깔아주는 사업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임원 마크 나흐만은 출범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기업만 누리던 전방 배치 엔지니어링을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겠다. 같은 방식이라도 출발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팔란티어는 20년 동안 한 곳씩 발로 뛰며 뚫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작법인은 시작하는 첫날부터 접근 가능한 기업 명단을 들고 시작합니다. 블랙스톤, 헬만 앤 프리드먼, 아폴로, 제너럴 애틀랜틱 같은 사모펀드들이 보유한 포트폴리오 기업 수백 개, 수천 개, 이미 자기 손안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20년간 한 곳씩 뚫어야 했던 팔란티어의 영업망이 자본가들의 포트폴리오 명단 한 장으로 한 번에 열린 것입니다. 그것도 팔란티어가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하는 바로 그 시간의 말입니다. 팔란티어가 그동안 정부에 납품하던 핵심 두뇌 엔트로픽의 클로드는 9월 이후로는 강제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 두뇌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날 월가 자본과 손을 잡고 반대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어제까지 팔란티어의 두뇌였던 기업이 오늘부터 팔란티어의 영업망까지 침범하여 같은 시장을 사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같은 날 주가가 빠진 진짜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미국 기업의 분기 실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시스템에는 두 종류의 균열이 있습니다. 실적이 빛날 때 보이는 균열과 실적이 꺾인 다음에 보이는 균열입니다. 전자는 신호이고 후자는 부고입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자산은 지금 어느 쪽의 균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반지의 제왕의 오랜 팬으로 알려진 피터 틸은 팔란티어라는 이름을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마법 수정 구슬에서 따왔습니다. 멀리 있는 것을 보고 과거와 미래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구슬에는 한 가지 위험이 따라 붙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같은 구슬을 손에 넣는 순간 그 구슬을 쓰던 사람의 정신까지 휘둘리게 됩니다. 23년 전 피터 틸이 이 이름을 기업에 붙였을 때 그는 데이터로 세상을 꿰뚫겠다고 했습니다. 23년이 지난 지금 그 구슬을 누가 들고 있는지는 시간이 답할 문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남긴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화려한 외형은 시스템의 강함을 증명하지 못한다. 시스템의 본질은 누구의 손에서 핵심이 작동되느냐로 결정된다. 오늘 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실패박물관의 관람료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저희 박물관에는 세상에 의미 있는 실패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으니 꼭 한번 둘러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실패박물관은 실패를 전시하지만 여러분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전시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작은 발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